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우며 보낸 시간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첫 월급이 끊기는 순간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예기치 못한 지출은 계속 생기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커지기만 합니다. 60%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은퇴를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과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과연 당신은 이 현실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은퇴 후 모든 것이 끊겼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드는 현실. 은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두 가지 감정이 떠오르죠. 한쪽은 드디어 일에서 해방이다 라는 안도감이고, 다른 한쪽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과 두려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고비, 예상치 못한 지출. 김 씨 63세는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1년 차에 갑자기 아내의 병원비로 목돈을 쓰게 되면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예상했던 지출보다 2배 이상 더 들어갔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전에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예상을 훨씬 넘으니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의 두 번째 고비, 생활비 줄이기의 한계. 정 씨 58세는 2년 전 은퇴 후 강원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며 이사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농기계 유지비, 비료값, 심지어 수도세와 전기세까지 생활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비료값은 매번 저희 예산을 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시골 생활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초기 정착 비용과 생활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세 번째 고비, 연금만 믿는 위험성. 박 씨 65세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물가 상승이 그의 계획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치솟은 식료품 가격과 전기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걸 요즘 들어서야 실감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연금이 따라가지 못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 은퇴 생활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지만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금은 일정 금액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소비를 줄여라는 조언은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은퇴 전부터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이나 온라인 사업 또는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해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 CEO 18세는 시골로 내려간 뒤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텃밭 채소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용돈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2. 생활비 구조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라.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는 건 필수입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보험, 고급차 유지비 같은 비용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고 매달 지출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김씨 63세는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은 뒤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매달 어디에서 돈이 많이 새는지 알게 되니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작은 사치가 큰 돈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통제하니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3.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뇌의 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씨 65세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네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30만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막막함과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올바른 준비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모든 것이 끊겼다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한 전문가 칼럼. 안정된 노후, 생활비 불안 없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화두입니다. 30년 이상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연금이 은퇴 생활을 지탱해 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물가 상승 등의 문제로 계획했던 예산이 삽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안합니다. 1. 은퇴 준비는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부터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반드시 은퇴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이경수 CEO 19세는 3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며 소소하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 후 시간을 보낼 취미로 시작했지만 채널이 성장하며 매달 50만 100만 원의 광고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인데 이 돈이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져 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전문가 조언. 수입원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소규모 강의, 번역, 자격증 활용 등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통해 소소한 수익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2. 생활비 구조를 간소화하라. 불필요한 소비를 과감히 줄이는 법. 생활비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소비 구조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시. 김미정 씨 62세는 은퇴 후 한 달에 250만 원씩 들어가는 생활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항목을 세세히 분석한 결과 정기 구독 중인 OTT 서비스와 잘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이 새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서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계부를 통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과감히 줄이세요. 자동차, 고급 휴대폰 등 유지비가 높은 항목을 점검해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에서는 큰 수익보다 지출의 효율화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연금만 믿지 마라. 물가 상승에 대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다 보면 결국 은퇴 후 몇 년 만에 예산이 바닥나고 생활비 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시. 박정호 씨 65세는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충분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잦은 병원비 지출로 매달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세요. 물가 상승을 대비해 투자나 자산 관리를 통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후로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금융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4.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배움은 단순히 취미가 아닌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정선희 씨 64세는 은퇴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컴퓨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다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달았어요. 작은 배움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줬습니다. 전문가 조언. 디지털 기술, 외국어, 공예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배우세요.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5.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라. 은퇴 후 삶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지나친 이상향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더 큰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김동철 씨 67세는 은퇴 후 여행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로 여행은커녕 매달 생활을 유지하기도 벅찼죠. 김 씨는 여행 계획을 수정해 해외 대신 가까운 국내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며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바꾸니 더 만족스러워요. 전문가 조언. 계획은 언제든 수정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세요. 삶의 작은 만족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은퇴 후 행복의 열쇠입니다. 이상적인 은퇴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고 배움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마련하며 현실에 맞는 유연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의 조언을 실행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